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를 보였으나 내일은 낮 기온이 7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2도 분포였고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었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다소 낀 가운데 아침에는 춥겠으나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으며 바다의 물결도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포항 도심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주변 도로가 갈라지고 대형 건물이 크게 기울어 붕괴 위험에 놓였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땅 꺼짐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북 포항시 해도동의 한 공사장 인근 도로 30m 구간에서 땅 꺼짐과 균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집안이 침하되면서 건물이 오른쪽으로 심하게 주저앉아 언제 붕괴될지 모를 위험한 상황이어서 입주민들은 모두 대피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땅 꺼짐 현상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서서히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지난달에도 가로 세로 5m, 깊이 1m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3일 전부터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더니 어제 들어올 때는 그 불안에 뻐송하면서 불안하더라고. 이래가는 안 되겠는데 싶어가 나도 이제 차를 건물로 자꾸 하지 이리로 넘어갈까 봐 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는 완전히. 피해가 난 곳은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대규모 오피스텔 공사장 앞 도로로 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땅 꺼짐 현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 터파기하는 과정에 지하수가 유출되어서 현재와 같은 집안 침하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포항시는 집안 침하 현장에 대한 응급 복구와 함께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여부를 시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예고된 인재라는 주장이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바로 앞에서 이미 열흘 전 대형 싱크홀이 발견됐는데 당시 포항시가 제대로 원인 조사도 하지 않고 공사 재개를 허락해 사태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포항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입니다. 가로 5m, 세로 5m, 깊이 1m 규모로 오피스텔 공사장 입구 인도가 함몰됐습니다. 당시 포항시는 중장비가 드나들며 싱크홀이 발생한 것 같다며 흙과 돌로 구멍을 메워 응급 복구한 뒤 오피스텔 지하 터파기 공사를 재개시켰습니다. 주민들은 포항시의 안일한 대처를 탓하고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가 재개된 지난 4월부터 주변 건물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고 열흘 전에는 대형 싱크홀까지 생겼는데 포항시가 정밀 조사도 없이 공사를 재개시켜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계속 조금씩 침하가 되더라고. 지난 4월 29일 밤인가 그 세입자가 전화 와갖고 건물 넘어진다 이래요. 5월 3일 날이 또 세입자가 아침에 가면 집에 막 삐딱해져 버렸다. 그래서 가보니까 집안이 전체가 다 늘어난 잡혔어요. 심한 데는 70cm. 인근 도로를 매일 지나다니던 시내버스 기사도 이미 오래전부터 집안 침하 현상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운행을 하면서 약간 기운다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근래 들어서는 약간 좀 더 심했죠. 한 보름 전부터는 좀 뭔가가 좀 이상했는데 한 며칠 전부터는 특히 한 근래 들어서는 차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더라고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포항시는 사고의 원인을 오피스텔 공사로 인한 지하수 변동으로 추정하고 뒤늦게 지표 투과 레이더 등을 동원해 땅속 정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구적인 대책과 이후의 작업 진행 방법도 검토를 해서 추가 방법을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지금은 잠정 공사를 중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집안 침하와 지진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진에 따른 포항 지역 지하수 변동이 집안 침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정밀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교육감 후보들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SNS에 유권자를 원숭이에 비유하는 등 잇따라 구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안상섭 예비후보는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건설에 투자한다며 지인에게서 1억 원을 받아 이 중 5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포항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투자처를 소개했을 뿐 돈을 만져보지도 않았고 차용증을 작성한 책임으로 최근 1억 원을 모두 갚았다며 도리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임종식 예비 후보는 자신의 SNS 선거 홍보에 유권자를 원숭이에 비유해 논란이 일자 유권자를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경주시 탑동 단독주택 신축터에서 4세기와 6세기의 신라시대 무덤 30여 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곳에서 굵은 고리 귀걸이 한 쌍과 신라 전기 양식으로 알려진 굽다리 접시, 목긴 항아리 등도 출토됐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기원 전후 원삼국 시대 널무덤 3기와 4에서 6세기 신라 무덤 등 모두 80여 기의 무덤이 확인됐습니다. 경주 보문호에서 해마다 봄철 물고기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호에는 4월에서 5월 사이 수심이 얕은 현대호텔 건너편을 중심으로 떡붕어가 하루에 수십 마리씩 폐사해 수질 오염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민물고기연구센터는 떡붕어는 외래종으로 산란 뒤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대상으로 방사성 폐기물 무단 처분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9년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인 구리전선 5톤을 무단 매각했고 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납재질의 방사성 폐기물 17톤은 현재 소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소재불명인 방사성 폐기물 상당량을 원자력연구원 전현직 직원 등이 절취해 매각한 것으로 보고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원자력연구원도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고분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경주의 대표 야외 공연인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오늘 11일 개막합니다. 경주시는 11일 부활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국악과 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칩니다. 또 황리단길과 프리마켓 봉황장터 등 주변 핫플레이스와 연계해 관광 시너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물 생산이 줄어드는 5월을 맞아 정부 비축 수산물 5,740톤을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 방출합니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5,515톤, 오징어 42톤 등으로 방출 기간 동안 시장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가격 안정을 위해 민간이 수매해 보유하고 있는 오징어 재고량에 대해서도 방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미세조류를 활용해 철강 폐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95%까지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습니다. 이 처리공법은 철강 폐수에 미세조류 슬러지를 주입한 뒤 전기 분해를 통해 분해하는 기술로 활성 슬러지 공법에 비해 에너지 소모도 작아 앞으로 선진국형 폐수 처리 공법을 위한 연구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먹거리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도내 모든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피프로닐 등 농약 30석종에 대해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해 농약이 검출된 농장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살충제 검출 농장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포스텍 생명과학과 김상욱 교수팀은 다양한 질병 동물 모델을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는 유전자 선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빅데이터 분석과 특정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유전자 스위치의 진화 원리 규명을 통해 동물 모델과 환자의 질병 증상 차이를 체계적으로 확인해 신약 개발이나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